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배우죠. 처음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자, 등식, 방정식, 미지수, 해, 근, 또는 이제 방정식을 푼다, 뭐 이런 거, 항등식, 이런 처음 듣는 용어들이 일단 나옵니다. 이 용어들의 정의를, 자, 문제를 예를 들어가면서 꼼꼼히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에서 이제 등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죠? 자, A와 B는 같다는 등식이 주어졌을 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것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요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관련된 이항이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항이 뭔지를 살펴보고, 이 이항을 이용해가지고 이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이거 중요하죠.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약간 복잡한, 약간 그 여러 가지의 1차 방정식 풀이가 있는데, 왜냐면 가로가 주어졌을 때, 가로가 주어지면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 1차 방정식에 이제 x 앞에 있는 걸 계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앞에 식에서 배웠죠. 상수항의 계수, 이렇게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가 이제 소수가 주어 0.1, 뭐 0.5 이런 식으로 소수가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소수가 주어지면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 10의 제곱 100, 10의 세제곱 1000, 뭐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그 계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분모가 주어졌을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정수의 계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례식이 주어지면 그 비례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에서 이제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질 조건, A가 0이 아닐 때, 자, 해가 없을 조건이죠. 해가 없을 조건, A도 0, B도 0. 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A는 0, B는 0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고, 우리 앞에서 식 세울 때 이런 거 좀 했었죠. X에 관한 1차 방정식 세우고, 그 1차 방정식을 풀고, 그 답이 의미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게 방정식 풀이의 기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이 공식 암기해야 되고, 암기하는 방법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해서 이제 농도, 요 공식 꼭 기억해야 되죠.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공식인데, 공식만 기억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자, 농도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등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등식. 그러니까 수나 문자를 가지고 이 등호라는 기호가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이제 등호라고 그래요. 요거를 등호라고 하는데, 이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3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 요렇게 해가지고 2x 뭐 플러스 1이다. 요러한 식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등호를 여기 있는 요거를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면 요걸 등호라고 그래요. 등호. 그지? 요거를 등호라고 그러죠. 등호. 이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식을 이걸 뭐라고 하면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뭐냐면 등식이다. 등식. 그지? 그래서 이제 등식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그지? 요렇게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 우변이라고 합니다. 우변. 오른쪽에 있다. 오를 우자, 그지? 오른쪽 우 해가지고 우변. 그지? 요거 우변.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그지? 오케이. 자, 좌변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거는 좌변이다. 이렇게. 좌변. 이렇게. 좌변. 그래서 보통 이제, 양변, 이게 우변과 좌변을 다 통틀어가지고,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그지? 요거를 양변이라고 해요. 양변. 양변에,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양변, 요렇게. 요 양변. 그리고 이 전체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걸 등식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니까 등식인데, 자,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건 다 등식이야. 그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주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3 더하기 4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9다 이렇게 하면 9야 이게 9.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등식입니다. 이거 아주 잘 틀리는 건데 아주 주의하셔야 돼. 이게 등식이야. 근데 뭐야 이게 거짓인 등식이지. 등식은 등식인데 거짓이야. 그지? 왜냐면 3하고 4를 더해서 9가 아니라 7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제 9가 7이 안 나왔다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등식 다음 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이건 등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지? 아, 이건 등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등식이 될 수 있다. 자, 요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3x 플러스 뭐 2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뭐야? 이것은 등식이 아니야. 그지? 이것은 뭐냐면 식이야, 식. 등식이 아니라 그냥 식이지, 식. 등호가 없잖아. 그지? 요걸 우리 앞에서 식 파트에서 배웠죠. 이건 그냥 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런 거 식이라고 그래.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여기에, E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주어졌다 봅시다, 이렇게. 이런 것도 뭐냐면 이건 등식이 아니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부등식이라고 그러지, 부등식. 요런 거 부등식,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 그지?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등식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요런 거 부등식, 요건 식이라고 그러고,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것도 등식이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방정식 형태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x-2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건 좀 이따 배울 텐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방정식인데 방정식도 등식이야. 왜냐면 이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등식이라고 한다. 일단 첫 번째 등식의 정의가 뭔지를 꼼꼼히 잘 살펴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 뭐야? 등식이 아니야, 그지? 자, 요것도 등식은 아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이제 방정식인데, 자, 방정식이죠. 자, 방정식에 나오는 용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미지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미지수는 뭘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라 그러기도 하고, 근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근.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푼다. 자, 요런 용어가 뭘까? 이제 방정식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 방정식. 방정식은 뭐냐면, 자,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 나게, 자, 요걸 해볼까? 여기서 3x-2, 3x-2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EX 뭐 플러스 2다 뭐 이러한 일단 등식이야, 그지? 이런 등식이 있지. 방정식도 등식이야, 그지? 오케이. 자, 이런 등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등호, 그지? 이 등호의 값이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이 x를 미지수라고 그래요.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이 x의 이름, 다시. 요 x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미지수예요.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데, 요 x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는 어떤 미지의 숫자다. 그지? 정해지지 않는, 그지? 미지의 숫자. 정해지지 않은? 미지. 정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미지수라고 하는데,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값을 대입시켜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볼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x에다가 뭐 3을 한번 대입시켰다 볼까?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시켜봐. 자, 3을 대입시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9니까, 그지? 이게 9-2가 되고, 여기 3을 대입시키면 6 플러스 2 요렇게 돼요. 6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4를 한번 대입시켰다 볼까? x에다 4를 대입시키면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12, 그지? 12-2가 되고, 자, 여기다가 4를 대입시키면, 여기가 얼마냐면, 8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7이고, 이거 8이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요런 거를 뭐냐면, 요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지? 왜냐면 이쪽에는 7인데 이쪽 8이니까, 자, 이런 것을 뭐라면 이건 거짓이라고 그래요. 이 등식, 거짓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면, 이것을 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참. 왜냐면 여기도 계산해보면 10이 나오고, 여기도 10이 나오니까 참이라고 그래요. 한 개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가지고, x에다가 이렇게 5를 대입시켰어. x에다 5를 대입시켜보면, 여기 15잖아. 그지? 15. 15-2가 되고, 그지? 자, 여기다가 5를 대입시키면 얼마냐면, 여기 10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13이고 이게 얼마냐면 12란 말이에요. 12.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13이고 12니까 이것도 거짓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그 참이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1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참이되게 하는 게 2개, 3차 방정식은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요 경우만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지. 그 x 값에 따라서, 그지? x 값에 따라, 지금 x 값에 따라가지고, x 3, 4, 5를 해봤는데,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 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지? 그 뭐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쭉 한꺼번에 딱 받아들일 수 있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어떤 등식이 주어졌는데, 그 등식에서 x 값에 이렇게 막 대입시켜 봤을 때, 어떤 거는 참이 되고, 어떤 것은 거짓이 되는, 이런 등식을 뭐라면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지? 자, 방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x를, 그지? x를 미지수라는 거지? 자, 지금 방정식이 정의 하나 있고, 요 미지수, 그지? 요 x 값을 바로 미지수로 한다. 이렇게. 요거를 2번으로 할까? 요거 2번. 그지? 미지수가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방정식이 뭔지 알았고, 그지?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은 바로 그것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야? 여기서 해는 뭐냐? 해 또는 근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근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그지? 미지수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시켰다. 그지? 그 값을 대입시켜가지고 참이되게 하는, 자, 참이되게 하는 그때의 x값. 요게 뭐냐면 해하고 근이야. 이 등식을, 그지?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때 x값이 뭐냐면 해. 또는 그거를 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등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해의 근은 뭐냐면 바로, x는 4라는 게 바로 여기서 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방정식을, 그지?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이하시오. 그지?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지?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해를 구하는 거야, 해를.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거지.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용어 다 정리됐네. 자, 등식이 뭔지. 그지? 등호로 나타내서, 그지? 수나 문자를 등호의 기호를 나타내서 이렇게 같다라고 나타낸 요거를 등식이라 한다. 그지?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가지고, 그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미지수의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지?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요것이 뭐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이, 그지? 해를 구하는 것이 방정식의 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요걸 했을 때 요거는 미지수라고 한다. 그지? 미지수라고 한다. 참고로 저 뒤쪽에 가가지고 함수란 걸 배웠고요. 아직 함수는 안 배웠어요. 저 뒤쪽에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y는 뭐 2x 플러스 3 요렇게 주어졌을 때 요건 참고로, 그지? 참고로. 요렇게 주어졌을 때 요 x 값을 뭐라고 하냐? 요거는 방정식일 때는 요걸 x 값을 뭐냐면 미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로 갔을 때 요 x 값을 뭐라고 하냐? 요거는 이제 변수라는 용어를 써요. 변수. 이렇게. 변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까지. 요거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식이 무엇일까? 그지? 항등식. 일단 여기 있는 글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이런 거 봅시다. 3x-6 = 0이다. 일단 등식이지. 등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시키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자, 예를 들어 x에다 2를 대입시키면 6-6은 0이다. 참이 나와요. 뭐 3을 대입시키면 거짓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냐면 방정식이야, 일단. 그 거짓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시키든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게 뭐냐면 항등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지. 이거는 뭐냐면 이걸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여기에 자, x 플러스 3이 있고 여기에
3 플러스 요렇게 x가 있다고 하죠. 요거는 1 대입시켜도 4, 4, 2 대입시켜도 3 대입시켜도 뭘 대입시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너는 항등식이 맞다. 이렇게. 너는 항등식이 맞다. 그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는 잘 안 주어지겠지. 예를 들면 요렇게 조금 어려운 거 형태는 요렇게. 왜냐면 2에 뭐 x 플러스 3이다. 요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이게 좌변, 그지? 우변에는 예를 들어서 자,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봐. 이렇게. 자, 이런 걸 전개라고 그래요. 앞에서 아직 안 배웠나? 앞에서 전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요렇게 곱하면 2x지. 요렇게 곱하면 6이지. 같잖아, 어차피. 그지? 요렇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렇게 보이면 더 좋고, 안 보이면 대입시켜 봐야지. 막 대입시켜 봤더니, 다 등식이 성립해. 막 이렇게. 뭐, 요런 거를 뭐냐면, 요런 것들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제 항등식. 이렇게. 항등식.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요거 조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요런 게 있다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서 뭐,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요게 이제 원래는 어떤 꼴이냐면 1차 방정식 꼴이에요. 1차 방정식 꼴인데, 이 옆에다가 이런 용어가 주어졌다. 이것이 x에 대한, 요렇게 주어져요. 요 용어 중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뭐 이런 용어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너의 이름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이렇게 주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항등식은 어떤 의미야? 이 항등식은 x, 미지수지. 이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시키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시켜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아무런 숫자를 대입시켜도 된다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아무런 숫자를 대입시켜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계산이 간단한 걸 대입시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봐. 여기 x에다가 내가 계산이 가장 쉬운 0 같은 거 하나 대입시켰어요. 이렇게. x에 0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 네가 0 곱하기 a니까 0이고, 그지? b가 0이네. 이렇게 하나 딱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면 여기 a 값하고 요 b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a 값과 b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에다가 뭘 대입시키냐면 1도 한번 대입시켜봐. x에다가 1을 대입시켜보는 거지. x에다 1을 대입시켜보면 뭐냐면 여기가 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0이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b가 0이니까 뭐야? 아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a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a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a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공식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요런 식으로, 그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ax 플러스 b가 0이면, 그지? 요거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요런 게 성립해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그지? 오케이. a도 0이고 요게 a 플러스 b, ax 플러스 b가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지?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지? 이게 없으면 이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등식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도 0, b도 0이다. 이렇게. 항등식. 하나 더 해볼까? 자, 하나 더. 여기서 이 항등식인데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 봐. 여기에 ax 플러스 b는 자, cx 플러스 d라고 주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네가 항등식이래. 그러면 이제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좀 전에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ax-cx니까 a-c에 요렇게 해서 x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뭐냐면 b-d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c는 뭐냐면 네가 0이 되는 거지. 네가 0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에 뭐냐면 b-d도 네가 뭐냐면 0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항등식이니까. 좀 전에 했잖아요. 다시.
여기서 ax 플러스 b가 0이면 네가 항등식이면 a도 0이고 b가 0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x의 개수도 0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상수항도 0이 되는 거지. 상수항도 0이 되는 거야. 좀 전에 했던 4번을 좀 되새겨야 돼. 그지? 여기가 a 자리였고 여기 b 자리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도 0이고 여기에 말 상수항의 개수도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네가 0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야? 네가 0이 된다는 말은 이게 두 개 같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뭐가 성립하냐면, 자, 뭐가 성립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1차의 개수는 1차의 개수끼리, 1차의 개수는 1차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오케이? 여기 있는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의 개수끼리,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언제? 여기에 식이 이렇게 꼭 1차 방정식까지 주어졌는데 그 옆에 무슨 말이 있어?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 성립한다는 거지. 1차의 개수는 1차의 개수끼리 같고 여기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의 개수끼리 같다. 이게 항등식이 이게 좀 은근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문제에 관련된 예를 하나 해봅시다. 요건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에 요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의 아주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x-6이 요렇게 있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마이너스 m에 x 플러스 3 뭐 식이 약간 요렇게 복잡한 식이 주어졌다고 요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요게. 근데 요게 뭐냐면 항등식이래. 여기에서 뭐냐면 x의 항등식, x에 관한, 그지? 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이게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m 값하고 여기 있는 m 값하고 여기 있는 n 값을 구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mx, 그다음에 여기 nx가 있으니까 묶어주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m-m에다가 이렇게 x가 되지, 그죠?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mx, 그지? 그다음에 여기 nx,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묶어준 거지. 마이너스니까 n-mx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m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3m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냐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상수항은 이렇게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m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이 같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m의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다. m의 값은 2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지? m의 값은 2. m의 값은 2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그지? 요걸 구해주면, 계속한 5가 있지? 5하고 뭐가 같다면, 너 같아야 되는데, 여기 n이고, 여기 지금 구했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2였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서 n의 값은 얼마냐면, 7이구나 해서 n 값과 n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지? 이 풀이의 원리는 뭐냐면,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 그지? 항등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지.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1차의 개수는 1차의 개수끼리 같고 이쪽에 있는 상수의 개수는 상수의 개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